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을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평생건강 가이드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가락이 잘 안 굽혀지고 주먹을 쥐려는데 손이 뻣뻣하고 마디마디가 붓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어제 손을 많이 써서 그런가 보다. 자고 일어나면 원래 손이 좀 뻣뻣한 거 아닌가?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손가락이 뻣뻣하고 그 뻣뻣함이 금방 풀리지 않고 손가락 마디가 붓거나 아프고 양쪽 손에 비슷하게 나타난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류마티스 관절염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침 손가락 뻣뻣함이 왜 생기는지, 골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떻게 다른지, 어떤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야 하는지, 그리고 집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인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 손가락 뻣뻣함이 그냥 지나가도 되는 증상인지 아니면 검사가 필요한 신호인지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손가락이 뻣뻣하다고 해서 무조건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침에 손이 굳은 느낌이 오래가고 손가락 마디가 붓고 통증이 여러 관절에 나타나고 양쪽 손에 비슷하게 생긴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뻣뻣함이 잠깐 있다가 바로 풀리는 정도가 아니라 30분 이상, 때로는 1시간 이상 지속된다면 그냥 나이 탓으로만 넘기면 안 됩니다. 그럼 먼저 아침에 손가락이 뻣뻣해지는 이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는 손을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손가락 관절도 오래 쉬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일시적으로 관절이 굳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날 손을 많이 쓴 경우 김장을 했거나 걸레질을 오래 했거나 스마트폰을 오래 잡고 있었거나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었다면 다음날 아침 손가락이 뻐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조금 움직이면 서서히 풀립니다. 손을 따뜻하게 하거나 손가락을 천천히 폈다 접었다 하면 금방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뻣뻣함이 매일 반복되고 풀리는데 오래 걸리고 통증과 부기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단순 피로보다 관절 안에 염증이 생겼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강직입니다. 강직이라는 말은 관절이 굳어서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냥 뻐근한 정도가 아니라 손가락이 잘 안 접히고 주먹이 꽉 안 쥐어지고 손을 움직이려면 시간이 필요한 느낌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흔히 말하는 증상이 바로 이 아침 강직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을 많이 써서 닿는 병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자기 관절을 공격하면서 생기는 자가면역성 염증 질환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을 지켜야 할 면역세포가 엉뚱하게 내 관절을 적으로 착각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관절 안쪽을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고 관절이 붓고 아프고 뻣뻣해집니다. 이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관절 손상과 변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손가락 마디가 아프면 다 류마티스 관절염인가요? 아닙니다. 시니어분들에게 훨씬 흔한 것은 골관절염입니다. 골관절염은 흔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부릅니다. 관절을 오래 쓰면서 연골이 닳고 주변 구조가 변하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손가락, 무릎, 고관절, 허리 등에 잘 생깁니다. 골관절염도 아침에 뻣뻣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오래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깐 뻣뻣하다가 조금 움직이면 비교적 빨리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침에 뻣뻣함이 더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골관절염은 관절을 많이 사용한 뒤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손을 많이 썼더니 저녁에 손가락이 욱신거린다, 계단을 많이 오르내렸더니 무릎이 아프다, 이런 양상은 골관절염에서 자주 보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조금 다릅니다. 움직이기 전,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굳은 느낌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절이 붓고 따뜻하게 느껴지거나 양쪽 손에 비슷하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아침 손가락 뻣뻣함이 있을 때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해야 하는 신호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뻣뻣함이 30분 이상 오래 지속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손가락이 뻣뻣한데 세수하고 밥 먹고 움직이다 보면 금방 괜찮아지는 정도라면 단순한 일시적 강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손이 잘 안 풀리고 1시간 가까이 지나야 겨우 움직이기 편해진다면 염증성 관절 질환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매일 아침 반복된다면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손가락 마디가 붓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통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절이 실제로 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평소보다 두꺼워 보이고 반지가 갑자기 잘 안 들어가고 손을 쥐었을 때 꽉 쥐기 어렵다면 부기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특히 손가락 중간 마디나 손가락과 손바닥이 만나는 마디, 그리고 손목의 붓기와 통증이 같이 나타난다면 류마티스 관절염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양쪽 손에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오른손 검지와 중지가 아픈데 왼손도 비슷한 부위가 아프다. 오른쪽 손목이 아프면서 왼쪽 손목도 같이 불편하다. 이렇게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항상 완벽하게 양쪽이 똑같이 아픈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한쪽만 국소적으로 생기는 손상보다 여러 관절에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네 번째, 손가락 끝마디보다 손가락 중간마디와 손등 쪽 마디가 아픕니다. 손가락 관절의 위치에 따라 의심 질환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손톱 가까운 끝마디가 울퉁불퉁 튀어나오고 오래 사용하면 아픈 경우는 골관절염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 중간마디, 손가락과 손바닥이 만나는 마디, 손목 관절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손가락이 아프다가 아니라 어느 마디가 아픈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손가락 통증과 함께 전신 증상이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몸 전체의 염증과 관련되기 때문에 피로감, 미열, 식욕 저하, 체중 감소 같은 증상이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즘 이상하게 몸이 무겁다. 별일 안 했는데 피곤하다. 관절도 아프고 기운도 없다. 이런 증상이 함께 있다면 단순 손가락 통증으로만 보지 말고 전신 염증 질환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증상이 6주 이상 계속됩니다. 손을 많이 써서 생긴 통증이나 일시적인 염자는 대개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손가락 뻣뻣함, 통증, 부기가 몇 주 이상 반복되고 특히 6주 이상 지속된다면 류마티스 내과 진료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초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염증이 오래 지속될수록 관절 손상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아픈데 참아보자. 파스 붙이면 괜찮겠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몇 달, 몇 년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단순히 통증만 줄이는 병이 아닙니다. 염증을 조절하고 관절 손상을 막고 손 기능을 지키는 것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할까요? 진료를 받으면 먼저 어느 관절이 아픈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침 강직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양쪽에 비슷하게 나타나는지, 부기와 열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류마티스 인자, 항시 CP 항체, 염증 수치 검사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시 CP 항체는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에 도움이 되는 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염증 수치를 통해 몸 안에 염증 반응이 있는지도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혈액 검사 하나만으로 무조건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아니라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검사 결과가 정상이어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어떤 수치가 양성이라고 해서 바로 확진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증상, 진찰 소견, 혈액 검사, 영상 검사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엑스레이, 초음파, MRI 같은 검사를 통해 관절 안의 염증이나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특히 초기에는 엑스레이에서 큰 이상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의심된다면 사진상 괜찮다더라만 믿고 끝내기보다는 전문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보겠습니다. 손가락이 뻣뻣할 때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손을 억지로 꺾거나 강하게 주무르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손이 굳었다고 해서 손가락을 억지로 꺾어 소리를 내거나 아픈 마디를 세게 눌러 풀려고 하면 오히려 염증이 있는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이 붓고 뜨겁고 아픈 상태라면 강한 마사지나 무리한 스트레칭은 좋지 않습니다. 대신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손을 따뜻하게 해주고 천천히 손가락을 폈다 접었다 하며 관절을 깨우는 느낌으로 움직입니다. 뜨거운 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에 손을 잠시 담그거나 따뜻한 수건으로 손을 감싸는 것도 뻣뻣함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절이 붓고 열감이 심한 경우에는 온찜질보다 차가운 찜질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통증과 부기가 심하면 어떤 찜질이 맞는지 의료진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손가락 관절을 보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무거운 냄비를 한 손으로 들기, 병뚜껑을 억지로 비틀어 열기,
손가락 끝으로 무거운 봉지를 오래 들기, 걸레를 강하게 비틀어 짜기. 이런 행동은 손가락 관절에 부담을 줍니다. 가능하면 양손을 함께 쓰고 손잡이가 굵은 도구를 사용하고 무거운 물건은 손가락보다 손바닥 전체로 받치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는 것도 손가락 관절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엄지손가락을 오래 쓰는 분들은 엄지 관절 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스마트폰을 볼 때는 한 손으로 오래 잡고 엄지만 움직이기보다 거치대를 사용하거나 양손을 번갈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의심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진통제만 먹고 계속 버티는 것입니다. 통증이 있을 때 진통제가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면 통증만 잠깐 줄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염증을 조절하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통제를 먹으면 통증이 줄어서 괜찮아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 안에 염증이 계속되고 있다면 손상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건강기능식품만 믿고 병원 진료를 미루는 것입니다. 관절에 좋다는 영양제는 정말 많습니다.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오메가3, 보스웰리아 등 여러 제품이 있습니다. 일부는 증상 완화에 도움을 느끼는 분들도 있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영양제만으로 치료를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손가락이 붓고 아침 강직이 오래가고 양쪽 손의 증상이 반복된다면 먼저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통증이 있는데도 손 운동을 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중요합니다. 관절 주변 근육을 유지하고 관절이 굳지 않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염증이 심한 관절을 무리하게 반복 사용하면 통증과 부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운동하면 낫겠지 하고 아픈 손가락으로 악력기를 세게 쥐거나 손가락 스트레칭을 과하게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동은 아프지 않은 범위에서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넘기는 것입니다.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당연하지. 물론 나이가 들면 관절도 약해지고 통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통증이 나이 탓은 아닙니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관절 손상을 줄이고 일상생활 기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반복되는 아침 손가락 뻣뻣함은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골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쉽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골관절염은 관절을 오래 쓰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은 주로 많이 사용한 뒤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 아침 뻣뻣함은 비교적 짧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가락 끝마디가 튀어나오거나 마디가 굵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면역 염증 질환입니다. 아침에 뻣뻣함이 오래가고 손가락 중간마디, 손등 쪽 마디, 손목에 통증과 부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양쪽 손에 비슷하게 생기거나 피로감 같은 전신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문장이 있습니다. 짧게 뻣뻣하고 움직이다가 풀리고 많이 쓴 날 더 아프면 골관절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래 뻣뻣하고 붓고 양쪽에 비슷하고 아침마다 반복되면 류마티스 관절염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자가 진단을 하면 안 됩니다. 최종 판단은 진료와 검사를 통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알고 있으면 병원에 언제 가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병원은 어느 과로 가야 할까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의심된다면 류마티스 내과 진료가 가장 적절합니다. 근처에 류마티스 내과가 없다면 먼저 정형외과나 내과에서 상담을 받고 필요시 류마티스 내과로 의뢰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진료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손가락 뻣뻣함이 30분 이상 지속된다. 손가락이나 손목이 붓는다. 양쪽 손에 비슷한 증상이 있다. 여러 관절이 동시에 아프다. 피로감, 미열, 체중 감소가 있다. 증상이 몇 주 이상 계속된다. 손 기능이 떨어져 병뚜껑 열기, 젓가락질, 단추 잠그기가 힘들다. 이런 경우는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은 우리 생활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옷을 입을 때도, 문을 열 때도,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도 손가락 관절을 계속 사용합니다. 그래서 손가락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 작은 불편감으로 시작했더라도 손 기능이 떨어지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집니다. 따라서 손가락 뻣뻣함은 단순한 작은 증상처럼 보여도 반복된다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손가락이 뻣뻣하다고 해서 모두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닙니다.
전날 손을 많이 썼거나 잠자는 동안 관절을 움직이지 않아 일시적으로 뻣뻣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뻣뻣함이 오래 지속되고 손가락 마디가 붓고 양쪽 손에 비슷하게 나타나고 여러 관절이 아프고 피로감 같은 전신 증상이 함께 있다면 류마티스 관절염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 들면 다 그렇다는 생각으로 몇 달씩 미루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초기의 염증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가락이 아침마다 뻣뻣하다면 오늘부터 딱 3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첫째, 뻣뻣함이 몇 분이나 지속되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손가락 마디가 붓거나 따뜻한지 확인하세요. 셋째, 한쪽만 그런지 양쪽 손에 비슷한지 확인하세요. 이 3가지를 메모해 두고 진료를 받으면 의사 선생님께 증상을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손가락 뻣뻣함은 그냥 노화일 수도 있지만 몸이 보내는 염증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겁먹는 것이 아니라 구분하는 것입니다. 내 손이 보내는 신호를 잘 살피고 필요할 때 제때 진료를 받는 것, 그것이 관절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생 건강 가이드였습니다.